예,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공부 못한 아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함정민, 고비진, 이진주, 출판사는 해냄. 출간일은 2019년 8월 28일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아주 주의가 산만했던 토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 토드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토드의 교육법에 대한 내용도 책에 소개되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토드의 교육법. 이제 토드는 이제 하버드 교수가 된 거죠. 지금은 교수라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아버지로서의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덧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토드는 자녀들만큼은 힘겨운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도록 자신만의 자녀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우선 토드는 두 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매일 적어도 15분씩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 주말이면 비디오 게임을 한다거나 락밴드 공연에 간다거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작은 아들 레이서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항상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는 건 아버지 토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는데도 게임을 더 하자고 할 정도였다. 아이들이 이만 자러 가야겠다고 자리를 뜰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기도 했다. 토드는 자신이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바로 부모의 끊임없는 믿음과 응원이었다. 토드는 때로 두 아들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다 싶어도 기다리고 믿어주었다. 네이선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도록 글씨를 잘 못 썼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토드를 불러 네이선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토드는 글씨 쓰기 따위로 아이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 교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배우는 중이고 잘하게 될 겁니다. 토드는 집에 돌아와 네이선을 위해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타이핑을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네이선이 재미있어 하자 레벨이 오를 때마다 용돈을 조금씩 주면서 연습을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3학년 정도 지나자 학교에서는 더 이상 손글씨를 쓰지 않았다. 숙제를 할 때에도 모두 타이핑을 했다. 다른 아이들은 두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자를 치고 있을 때 네이선의 타이핑 실력은 완벽했다. 토드가 아이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한 덕분이었다. 강점에 집중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이를 개선하고 잘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토드는 네이선이 잘하지 못하는 글씨 쓰기에서 잘할 수 있는 타이핑으로 관심을 옮겨가게 함으로써 네이선의 자신감을 지켜주었다. 또한 토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 결정은 아이들이 하도록 했다. 이 방식으로 큰 아들도 대학을 스스로 결정했다. 토드는 큰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떤 일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부모가 평생 옆에서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제 아이들이 실수도 종종 하겠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를 만회하면서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다음은 성공한 20%의 공통점.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스스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힌
상위 20%의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빨리 찾고 그에 따른 진로를 스스로 결정했다. 자신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이들은 명문대든 지방대든 상관없이 자신의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예. IT를 전공하고 그 계열 기업에 입사한 정희찬 씨. 유아교육학과를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일하는 조현진 씨는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서 배운다. 전공이나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또래들에 비해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다. 자, 둘째, 공부에 대한 편견이 낮고 긍정성이 높다. 게임 중독이 있던 홍성호 씨는 성적이 꼴찌 수준이었는데도 공부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김지호 씨는 억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뒤로는 완전히 공부에 빠져들었다. 공부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맛본 이들은 이제 공부를 놀이처럼 즐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로부터 아주 강력하고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토드 로즈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토드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고 교수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토드가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점은 믿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자녀가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믿고 또 믿어주는 부모의 끝없는 신뢰가 공부 못하는 아이였던 이들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 토드 로즈 교수를 포함해 앞서 살펴본 5명의 사례에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은 마음의 힘이었다. 부모의 믿음과 신뢰가 자녀의 긍정 에너지를 북돋고 자신감을 가진 아이들은 스스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 마음의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마치 고무공이 떨어져 바닥에 닿는 순간 잽싸게 도로 튀어 올라오듯 위기의 순간에서 스스로 실패를 극복해내는 마음의 힘이다.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는 3가지다.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능력, 남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인관계 능력, 낙관적인 태도와 감사한 마음을 지니는 긍정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성이다. 긍정성이 강하다면 앞에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자연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긍정적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필수 요소인 긍정성과 주관적 행복지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2012년도 한국교육 고용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27세의 청년 2,514명에게 물었을 때 외향성이 높은 집단에서 71.6%, 정서적 안정성을 느끼는 집단에서 75.2%의 청년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성격이 밝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마음의 힘을 구성하는 2번째 능력인 대인관계 능력은 타고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능력이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소통, 스승이 보여주는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지와 믿음 굉장히 중요하겠죠. 토드 로즈는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과 불신 속에서는 전혀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모님과 스승의 믿음 속에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 홍성호 씨도 자신을 한심한 게임 중독자로 바라보지 않는 부모님 덕분에 내면의 긍정의 힘을 쌓았고, 김지호 씨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부모님을 믿고 도움을 요청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기회를 만날 수 있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서열 사이에서 힘겨운 달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어쩌면 평생에 걸릴 이 마라톤, 이 긴 마라톤에서 아이들은 때로 뒤처지기도 하고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이 여정에서 아이들이 마음의 힘을 잃지 않도록,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 제가 읽어드린 그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이라는 책에서도 그 박선혁 작가가 이런 말 하죠. 공부의 핵심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향해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바로 부모와 교육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자, 오늘 공부 못한 나이 3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